자, 이번 시간은 벼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설명을 할게요. 설명이 나오지만 지금 의령군 국료면에서 3년째 내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배가 자랐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삭이 나왔죠. 이제 출수를 한 거죠, 그죠? 하고 여기 엽신이죠, 잇몸. 그래서 잇몸 잎 색깔이 진하면, 녹색으로 진하면 진할수록 뭐 한다? 질소 함량이 충분하다, 그죠? 그럼 후반기 생육을 위해서는 여기에 잎이 진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때 주는 비료를 무슨 비료다? 이삭 알맹이 수, 이 알맹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는 비료는 무슨 비료다? 이삭그램이고, 나중에 이제 출수하고 나서 엽색이 조금 갈변한다 하면 후반기 알맹이가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비료는 알그램이라 한다, 그죠? 주로 이제 요소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거는 이제 품종인데 여기 지금 8월달이에요. 8월 초. 8월 초인데 지금 등숙이 지금 시작되었죠. 알맹이가 차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중만생종에 비해서 성숙이 빠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품종을 무슨 품종이라 한다? 조생종이라 한다. 빨리 성숙이 된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각 개체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이 개체가 광합성하는 능력이 중만생종보다 강하다, 높다, 낮다.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광합성을 아주 강하게 해서 성숙을 빨리 한다. 그래서 출수 이후에 수확까지 기간도 30일에서 35일 만에 수확을 하고, 중만생종은 40일에서 45일.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더 걸린다 이 소리죠, 그죠? 그리고 영양 생장 기간도 보면 이 조생종은 기본적으로 80일 정도면 충분해요. 80일. 뭐 많이 걸리면 100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80일까지도 가능하다 이 말. 그와 반면에 중만생종은 기본적으로 120일 이상이 필요하다. 그럼 며칠 차이가 나느냐? 40일에서 한 6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추석 이전에 수확해서 판매하면 가격이 비싸겠죠? 그럼 그때는 중만생종 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생종을 심는 거예요. 또 이 장점은 뭐가 있어요? 빨리 수확하면 한 번 더 수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수확한다. 그는 8월 달에 한 번 더 이양을 해서 그 다음 남부지방에서는 11월 초나 10월 말에 또 수확할 수가 있어. 그러면 1년에 두 번 재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기작이죠? 이기작도 가능한 거예요. 저생종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료는 기본적으로 기비를 주고, 그 다음 분을비 주고, 그 다음 이삭그름 주고, 알그름 주는데, 알그름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비는 전부 뭐 한다? 기비는 전부 로타리 치기 전에 주지, 그죠? 로타리 치기 전에 주잖아. 그래서 집 표면에 살포를 했다가 로타리 경운을 하면서 뭐한데 믹스웰 하겠죠. 그래서 전청 시비를 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을 많이 하라고 해서 주는 비료를 무슨 비료? 분을 비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알맹이 많이 달려라, 이 알맹이 나달 이게 많이 달려라서 주는 비료는 무슨 비료? 이삭 그램이죠, 그죠? 이삭 비료. 요 때는 뭐와 뭘 준다? NK죠. 질소하고 칼륨 비료죠. 인산은 전량 기비로 준다 했죠, 그죠?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출수 이후에 이렇게 잎색이 별로 안 좋으면 추가로 비료를 더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생종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병해충하고 이 미질, 추가적인 미질 관계는 2학기 때 할 겁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모니터링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자, 뱁씨를 먼저 파종을 했죠. 그죠? 파종을 하고, 이양을 하기 전에 파종한 이후에 발화를 시켜야 되겠죠. 삭을 틔워야 되겠죠? 삭을 틔우고 모를 기르죠. 그죠? 그 과정을 뭘 한다? 육묘 과정이라 한다고 했죠. 네. 그 육묘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리고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떴묘라든지 이런 게 어떤 문제에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지에 관한 공부를 했다.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된 묘를 이양을 한다? 예, 보통 중묘를 30일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묘를 하는 분들도 계셔. 왜냐하면은 중묘로 해버리니까 모 자체가 어때요? 많이 크죠? 그러면 핸들링 하기가 힘들어. 그죠? 그렇잖아. 키가 20cm 되는 거하고 15cm 되는 거하고 비교하면 5cm 차이긴 해도 20cm 되는 건 핸들링 하기가 힘들어. 무게가 일단 무거워. 그죠? 그렇잖아.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이제 한 15cm, 12cm 정도 되면 일단 사이즈가 적으니까 들고 다니기도 편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추세가 약간 어린 모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이 논토양이 균평 작업이 안 돼 있었어요. 균평 작업. 이해됩니까? 논의 지면을 고르게 쫙 이렇게 팽팽하게 해야 되는데, 팽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소쟁기, 그냥 뭐 큰 트랙터 이런 걸 썼는데, 지금 뭐 하냐면, 레이저 균평기로 팽탄 작업을 쫙 해요. 아주 한 2, 3cm 편차가 없어. 그걸 쓰다 보니까 고르죠. 그러니까 이양기로 이렇게 이양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어린 모를 해도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양을 하고 요것은 여기는 미끄럼이 일로 와야 되겠죠. 그죠? 파종 전에 그죠? 네, 이렇게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 따라서 방제를 하고 수확까지 가고 우리가 수확해서 뭡니까? 저장, 건조, 저장, 도정해서 밥 짓기까지 과정이 배의 어떻게 보면은 일생에서 크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현장에 나가보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야? 선전이 왜 들어가? 이거는 쌀이 뼈가 어때요? 길쭉길쭉하죠? 예. 요게 인디카의 전형적인 인데카 이해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자포니카,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일부에서 재배하는 것은 여기에 조금 짧죠, 그죠? 짧은 것은 거의 자포니카 향이 많다. 그래서 인디카는 대체로 아밀로 펙틴 함량이 어떻다? 낮다. 그래서 자포니카는 높다. 그래서 찰기가 더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수확기 되었으니까 입이 옐로우 컬러로 변했죠, 그죠? 네. 이게 거의 10년 전에 촬영한 거예요. 밀양의 남부농업연구소에서 포장해서 촬영한 겁니다. 이 줄기 아래 보세요, 그죠? 하이 절간이 강하죠, 그죠? 이삭이. 그래서 수량이 많이 증대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수량은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어떻다? 잘 안 맞다. 그리고 병에 대한 저항성도 약하다. 그게 결론이다. 자,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공장 모터부터 해서 EYM입니다.
이게 트랙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양하기 전에 논을 우리가 흙을 일단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료를 시용하고 하면 또 부드럽게 해야 되고, 부드럽게 그러고 또 이 평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평탄이 안 되면은 물 댈 때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하면은 우리가 재배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물 소비량도 많고, 친환경 재배할 때 제초 작업을 누가 합니까? 왕우렁이가 주로 하죠, 그죠? 우렁이를 투입했을 때 우렁이가 높은 데는 뭔가 물이 없으면, 그래서 균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균평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균평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있죠, 요게. 요거하고 여기서 이제 일단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기하고 여기 요 기계 있죠, 그죠? 트랙터에 여기 다 연결돼서 균평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거의 오차가 한 2cm 이내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논이 크면은 여기하고 저 끝하고 보면은 거의 한 뭐 7, 8cm, 어떤 데는 15cm 뭐 높고 낮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레이저 균평 작업을 함으로써 거의 완벽히 균형이 맞아진다, 균평 작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시비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요거 있죠. 여기서 흙을 높은 데는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어때요? 흙이 높은 데 그 흙을 끌고 오죠, 그죠? 그래서 낮은 데 가면 여기 낮은 데에 복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 균평기인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다 해서 레이저 균평기. 그럼 과거에는 이 작업을 뭘로 했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트랙터가 나오기 전에는 소로 했지, 그죠? 소나 아니면 삽으로 사람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트랙터가 나오고 함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변혁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흙 보세요. 흙이 많이 채가 있죠. 흙을 끌고 가면서 낮은 데에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료는 요거 하고 줘야 돼요, 요거 하기 전에 줘야 돼? 기비, 기비. 흙을 끌고 가버리는데 비료를 끌고 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균평 작업하고 비료를 줘야 됩니다. 됐죠? 이해 안 되나? 요거는 앵두나무 우물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그죠? 자, 여기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동 포장입니다. 내동 캠퍼스 종합 농장이 있죠, 그죠? 자, 지금 이 배는 이식을 3일 전에 했어요. 요걸 조관일 하죠. 요 간격을 주관은 포기 간격을 주관일 한댔죠, 그죠? 주당 요걸 한 주, 한 폭이죠, 그죠? 한 포기에 몇 개 심어놨어요? 5번, 6번 이렇게 말한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4개, 5개. 그러니까 평균 한 5번, 5번 정도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예요? 지금 육묘상에서 뭐죠? 어린 모가 아니고 중모쯤 되겠죠, 그죠? 크게 보면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게 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 상토에 종자를 하나 파종하니까 이렇게 뿌리가 자란 거죠, 그죠? 이렇게 자란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친환경하지 않은 곳은 이 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살 충제, 살 균제를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논 전체에 안 뿌리도 되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여기만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뭐가 실제 어떻게 있는가 살펴보시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씩 이제 이양대로 하는데 여기 보면 2, 4, 6번, 6번이죠. 근데 뿌리를 한번 잘 씻어보겠습니다. 자, 뿌리를 씻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벽시가 있습니다. 그죠? 눌러볼게요. 탁 터지죠? 탁 터진다는 거는 안에 양분이 그대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얀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벽시가 익을 때 보면 유숙기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전유자로 쓰는 유숙기. 아직은 이 잎들이 요 식물체가 그러니까 정확히 벼가 거리 모가 지금 양분을 여기서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벽시 그러니까 엄마한테 양분을 먹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뿌리는 지금 자세히 더 현미경적으로는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 한 1번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갖고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종자죠, 그죠? 종자고 여기서 발화를 해가지고 아래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종근이라고, 요 긴 거 있죠? 가장 긴 걸 종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초엽이라고 합니다. 초엽. 근데 초엽은 날아가고, 예, 요거죠, 요거. 하얗게 된 거.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일엽. 그 다음에 요게 서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게 이엽입니다. 이엽이 이제 실제 살아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3엽, 그 다음 4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엽하고 3엽 사이 보시면은 3엽은 다 자랐죠. 그런데 4엽은 어떻습니까? 3엽의 절반이 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염령을 얘기할 때는 요게 2, 3. 제가 볼 때는 3 정도 됩니다. 3.3. 왜냐하면 전체 길이에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30% 정도. 그래서 3.3 염령 지수 얘기할 때는 3.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뿌리에서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가장 긴 요 종자에서 나온 뿌리 종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크라운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크라운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건이라고 그래요. 관건. 우리말로 하면. 앞으로는 활착이 되면 그러면 지금 3일 전에 육미한 것이 언제쯤 완전히 뿌리가 토양에 접착을 해서 접착이라고 하나요? 일단 활착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는 양분을 흡수하게 되느냐면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수분은 흡수가 되지만 양분은 아직 흡수가 잘 안 되는 조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비료는 언제 주느냐? 이때 이제 추비를 주는 거죠. 기비는 이미 주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로타리 경험 하기 전에 주고 로타리를 치죠. 그러면 이제 이때 1차 추비가 들어가는 거죠. 추비라는 것은 더할 추자입니다. 더해서 주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추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새끼가 치어집니다. 분지가 되는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지경, 2차 지경, 3차 지경. 분을 수를 얘기하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하고 지경은 제가 방금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지경은 이삭에서 나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을경은 잎이 4개가 되면 하나의 새로운 분을이 생깁니다. N-3의 법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육묘 단계에서 육묘 이항에서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라면 앞으로 상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바닥을 보시면 저렇게 바퀴 자국이라든지 약간 높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러면 좀 곤란한 일이가 발생을 하죠. 여기 보시면 이항기가 풀어나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왕구르기로 투입을 해서 친환경 비료 재배를 하는 게 목적인데, 물론 이제 육묘 상자에서 일단 살충제를 뿌렸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 재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본담에서는 친환경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왕구르기를 투입해서 지금 잡초를 방지해야 되는데 잡초 방지가 불가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데는 노출된 데는 왕구르기가 이동을 못합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농가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노면이 이
지면이 팽팽하게 평판 작업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균팽기 작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24년 5월 29일입니까? 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 안에 물이 막 움직이죠, 그죠? 여기 뭐 하는 작업 같아요? 설해질 하는 거예요, 설해질. 그러니까 요걸 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해질 한다 해서 물설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설해 하는 목적은 왜 해요? 왜 하지? 요것도 균팽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어리 큰 것을 잘게 부수음과 동시에 팽팽하게 균팽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균팽 작업하고 나서는 뭘 할까요? 이제 이양하면 돼. 이양은 균팽 작업하고 바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2, 3일 지나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2, 3일. 왜? 아직 위에 있는 흙이 아직 안 깔아앉아서 딱 깔아앉게 되면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 부유물이 많이 떠가 있으면 이동하기도 문제가 되고, 그죠? 비료 성분도 위쪽으로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흡수 이용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 트랙터가 부착한 여기 로타리입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잘게 부수면서 균팽 작업도 동시에 합니다. 그 요즘은 균팽기가 나온 게 저 로타리 치면서 옆으로 있죠. 쫙 이렇게 쫙 갈퀴가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끌고 가는. 아까 이제 건답 상태,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지만 이 담수 상태에서도 하는 기계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논두렁이죠. 논두렁이 어때요 지금? 거의 반듯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사람이 과거에는 손으로 했어요. 그리고 삽으로 했어요. 지금은 뭘로 한다? 논두렁, 조성기, 기계로 다 해요.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스마트화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지금 이제 레이저 균팽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로타리는 물 로타리를 치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물리는 상태에서 바퀴가 이따만한 게 지나가 버리면 꽉 다져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반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꽉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균팽 작업을 하고 로타리를 깔끔하게 쳤다고 하지만 이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관계 용수로입니다. 용수로. 여기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물 대는 것을 여기 관계라 해야 돼. 물 대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용수로 물 대는 것. 물을 빼는 것은 배수로 이렇게 합니다. 크게 이제 말씀드리면 원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지만 제가 드리는 요거는 위에 있는 논에서 아래 논으로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비료를 이미 줬죠. 근데 일부 녹아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 위에는 비료 성분이 부족할 수 있고 아래는 비료 성분이 많을 수가 있다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는 벼육묘장입니다. 벼를 배육매장이죠, 그죠? 배를 기르는 곳입니다. 싹을 기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상대 하나당 지금 거의 180g 정도를 저기 보시면 스프링클러가 있죠.
자, 벼 상자 하나당 몇 그램 정도 파종한다 했나요? 150에서 180g 파종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모를 이제 내가 많이 큰 거 25cm, 30cm 정도 키워서 옮겨 심겠다 하면은 파종량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밀식해 놓으면 병 발생이 많아지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빛도 제대로 못 받고 대신에 일찍 옮겨 심는다. 나는 파종하고 나서 2주 만에 옮겨 심겠다. 30일 모가 아니고 그냥 나는 뭐 어린 모로 해서 심겠다 하는 경우에는 좀 밀파해도 되겠죠. 200g, 220g까지 파종을 해도 된다 이 말. 그래서 파종은 여기 모판에 파종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산파도 가능하지만 줄을 지어서 하는 조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파를 하면 종자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조파를 하면 파종량이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종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단계를 보면 맨 처음에 뭘 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상토 일단 준비하고 종자 준비하죠. 그 다음에 종자를 처음에 뭐 해요? 처음에 종자 공급소에서 받아와야 되겠지. 일단 받아와서 어떻게 한다? 종자 소독 곤란히 선종을 해야 되겠지. 종자 공급소에서 하는 것은 100% 거의 만족하지만 그래도 종자 가림은 해야 되겠지. 깔아앉는 거 뜨는 거 일부 있으니까 나는 완벽을 기한다 하면 침종 단계 전에 선종을 종자 가리기를 해야 되겠지. 뜨는 거 버리고 깔아앉는 걸 가지고 그 다음 소독을 해야 되겠지. 그죠? 소독하고 그 소독된 것을 뭐 한다? 발화를 시킨다. 그죠? 발화 온도는 30에서 32도씨에서 닭 상태에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싹이 하얗게 올라오면 그 다음 뭐예요? 발화되면은 발화된 것을 지금 파종을 했잖아. 싹을 틔운 걸 옮겨 심는 거예요. 건종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른 종자가 아니고 싹을 틔워 가지고 파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아, 그렇잖아. 싹이 조금 올라오면 파종을 하면 돼. 그럼 밑에 까는 거 상토 얼마 깔고 위에 어떻게 한다 얘기를 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아, 요거 안 했지? 자, 현장 논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모판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던져놨고 있어. 요거 밑에 여기 모판이죠. 그죠? 요거는 뭐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물에 던져놨을까? 논에? 왜 던져놓을까요? 지저분하고 왜 던져놨을까? 작업을 일을 하다 보면 여기 그냥 마른데 도로변이나 이 논두렁에 올려놓으면 어때요? 말라버리겠죠. 그 말라버리는 거 죽는다, 시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양하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 있는데 놔두면 시들지 않는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고 실제 이제 이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모판은 뭐 상자는 바깥으로 치우고 모판이 요렇게 뿌리까지 쫙 길이 엉겨 있죠. 그죠? 엉겨 있는 게 매트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양기 바늘이 탁 집으면서 착착착 찍고 착 찍고 착 찍고 착 이렇게 하면서 이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손이양이라 하고 기계로 하니까 기계 이양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 갑니다. 그러면 이양 재배는 내가 알겠다. 그 이양 재배의 장점이 뭐예요? 이양하니까 장점이 뭐예요? 우리의 작근이 더 잘 돼요. 아니, 그러면 직파하면 직파의 장점은? 노동력이 좀 직파하면은 일단 노동력이 절감하면 되죠. 그 못 키울 필요가 없지. 그죠? 그렇잖아. 노동력 절감이 되잖아. 그럼 이 양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양을 하면 일단 이만큼 자란 걸 옮겨 심으니까 논에서 발생하는 잡초와의 경합에서 어때요? 유리하죠? 잡초 발생이 직파에서는 잡초 방제가 어렵지만 이양에서는 쉽다. 왕우렁이만 투입해도 99.9% 방제가 된다. 균평 작업만 잘 되고 물 관리만 잘 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양 재배를 하면 장점이 뭐가 있나요? 비료 이용 효율. 그렇지. 비료 이용률도 증대시킬 수 있고, 그 다음 논 이용 효율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옆에 보리가 자라고 있고, 그죠? 여기 모판이 있으니까 보리 수확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배를 심어도 되겠죠. 그럼 직파를 하려고 하면 최소 20일 또는 한 달 전에 벼 이양하기 전에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죠. 그죠? 기독교